중국이 발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소 부총리는 이날 대만에서 큰 문제가 일어나면 일본 또한 존립 위기를 맞이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면서 동맹국과 함께 중국에 대한 방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중국은 바로 발끈했습니다. 일본을 향해 지금의 중국은 예전의 중국이 아니라며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느 누구도 국가 주권과 온전한 영토를 수호하려는 중국인의 결의, 의지, 능력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고, 중국 언론도 일제히 일본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며 중국이 강경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중국이 크게 반발하자 일본은 당황하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지통신과 산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가토가스노부 관방장관은 아소다로의 발언에 대해 가정의 문제이며 직접적인 답은 삼가겠다라고 말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심지어 기시노부 방위상은 군사 균형이 크게 중국 측에 유리하게 기울고 있고 그 상황이 매년 확산되는 추세라는 발언을 하며 중국에 이길 수 없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습니다. 동료 장관들마저 아소다로의 발언을 수습하려 나선 것입니다. 이는 일본 국민들 역시 마찬가지였고 일본 내에서는 중국을 크게 자극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중국을 극도로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일본이 중국에 겁먹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일본인들이 중국과 어떤 충돌이 있을 때마다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경향을 보인 것에서 입증되었습니다. 몇몇 일본인들은 중국과 대립각을 세웠을 때마다 한국을 언급하며 양국이 힘을 합쳐 중국에 맞서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한국이 일본의 편임을 강조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이 한미일 공조를 중요시해왔기 때문에 한국이 당연히 일본의 편을 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한국 자주국방의 개념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스스로 나라를 지키려는 대상이 북한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중국, 일본과 같은 주변국으로 그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국방백서는 적을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으로 정의했고 상황에 따라 주변의 어떠한 국가라도 적이 될 수 있다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지금처럼 일본이 한국에 온갖 만행을 자행하면 언제든지 일본이 한국의 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을 적으로 간주하면 미국의 개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군 당국자는 이와 같은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침공하면 미국은 바로 개입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충돌하면 미국은 중립을 지킬 것이다. 물론 군 당국자는 한일 양국이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에 대해선 매우 희박하다는 설명을 덧붙이긴 했지만 군에서는 이미 일본이 적국이 되는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접한 일본인들은 적잖은 충격을 먹은 상태입니다. 당연히 중국과 충돌하면 한국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일본의 지리적 위치상 한국의 군사적 도움을 꼭 받아야 한다면서 한국 국방백서가 수정되어야 한다는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일본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진작부터 일본을 적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던 거다. 미국은 왜 아직까지 한국을 방치하고 있는 건가? 당장이라도 한국 내정에 개입해서 국방백서를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이 일본을 적으로 돌리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세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따위는 아무런 필요도 없다. 미국의 힘만 있으면 일본은 아무런 문제 없고 미국은 한국과 중국의 군사력을 합친 것보다 몇 배는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이 함께 일본에 덤벼도 미국이 전부 처리해 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다고 일본이 존립 위기에 처한다는 생각은 버려라. 우리는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일본의 강력한 동맹이라고 해도 한국과 중국을 전부 적으로 돌리는 것은 리스크가 매우 크다. 일본의 지리적 위치는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한국만이라도 일본 편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솔직히 말해 한국과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 전부 일본에 날아온다면 미국의 지원을 받기도 전에 바다로 가라앉을 수 있다.
한국이 일본을 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바라던 바였지만 막상 저렇게 나오니까 조금은 두렵다는 생각도 든다. 다른 건 몰라도 한국의 군사력만큼은 기를 쓰고 견제해야 한다. 지금 한국은 역사를 부정하며 일본을 막대하고 있지만 한국을 적으로 돌릴 정도로 자극하지는 않길 바란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중국과 한국이 모두 적이 되는 상상을 하니까 소름이 끼친다. 왜 한국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가? 지금의 전력으로는 일본이 중국에 맞설 수 없는 게 사실이지만 한국이 도움을 준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없다. 한국은 매번 최신형 무기를 개발했다니 핵잠수함을 만들 것이라니 등의 소리를 해가며 힘을 과시하려 하고 있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증명된 것이 없다. 한국의 허풍을 진짜 믿는 것인가? 몇몇 멍청한 사람들이 한국의 군사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이유는 작년에 한국이 세계 군사력 순위 6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아무 의미 없는 평가에서 6위를 한 것 가지고 한국의 군사력이 강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고는 한국은 미사일을 몇백 개 가지고 있다면서 일본이 질 수도 있다는 멍청한 소리를 해댄다. 한국의 말을 그대로 믿는 멍청함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려는 건지 한국의 군사력을 얕보면 안 된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도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군사력만 따진다면 한국을 강대국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인정하는 세계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군사 강국이라는 것이다. 미사일 보유량을 조작하고 있다고?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오히려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줄여 말하고 있을 것이다. 한국은 모든 성인 남성들이 전쟁 상황에 숙련되어 있다는 게 정말 부럽다. 이런 걸 생각하면 일본이 섬이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만약 일본이 지금처럼 해군이 강하지 않고 섬이 아니었다면 절대 한국에 당당하게 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국이 일본 위에 서서 일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었겠지. 일본의 소중한 영토는 진작에 뺏겼을 것이다. 아직 한국이 일본을 적으로 간주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호들갑인지 모르겠다. 한국의 국방백서 어디에도 일본을 적국이라고 표기하지 않았다. 단지 상황에 따라 주변국이 적국이 될 수도 있음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과 일본을 현재 서로 날을 세우고 있지만 적국은 아니다. 일본이 국가 존립 위기를 맞을 정도의 상황이 온다면 분명히 한국은 도움을 줄 것이다. 현재 일본과 한국의 사이는 역대 최악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좋지 않다. 한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사이가 나빠진다면 언제든지 일본을 적으로 돌릴 수 있다. 자민당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아무리 한국이 미워도 한국의 군사력을 일본을 위해 쓰게 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일이란 걸 알아야 한다. 한국이 지금의 군사력을 갖게 된 것은 명백하게 일본 때문이다. 군사력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 경제, 사회 모든 면에 일본의 손길이 닿아 있다. 그런데 일본의 은혜를 갚는 것도 아니고 일본을 적국으로 선언했다. 지금 우리는 중국과 전쟁을 벌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잘못됐다. 한국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 여기까진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